자, 또 다른 도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벤트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standard.ipt 선택하시고 작성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부품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작업을 하기 위한 XY 평면을 선택하시고 이 XY 평면의 도면과 같은 사각형 하나를 대략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이 사각형에 대해서 먼저 가로 치수, 세로 치수, 가로 치수입니까? 가로 치수를 지금처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도면과 같은 세로 치수도 입력을 해서 하나의 그림과 그리고 또 다른 스케치 치수에 대해서 스케치에 대한 치수까지 입력을 끝냈습니다.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했고요. 방금 작업한 이 스케치에 대해서 돌출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 높이는 주어진 도면과 같은 10mm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셔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형상을 먼저 하나 작업했고요. 자, 다음에는 이 사각형 측면 모서리 4군데 목깎이를 이용해서 라운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드가 들어갈 반지름 값을 입력하신 다음에 자, 반지름 라운드가 들어갈 모서리를 4군데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라운드가 적용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다시 목깎이 라운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을 먼저 입력하시고 엔터 누른 다음에 라운드가 들어갈 위쪽 모서리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윗부분에도 동일하게 라운드가 적용되었고요. 다음은 사각형 형상 윗부분에 지름 20짜리 원기둥 형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기둥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위쪽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자, 그리고 원 그릴까요? 원이라는 기능을 실행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썼던 라운드에 대한 중심점, 라운드 중심점을 원의 중심점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작성한 원에 대한 지름값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돌출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돌출하기 위한 프로파일은 원 내부 영역입니다. 그리고 돌출하기 위한 그때 원기둥 높이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원기둥 형상이 완성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원기둥 윗부분에다가 이번에는 구멍 형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만들기 위한 2D 스케치를 원기둥 윗면을 선택하셨고 원기둥 윗부분에다가 또 다른 원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원 그린 다음에 이 원에 대해서 지름 치수를 입력하고요. 자,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누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돌출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하기 위한 프로파일은 원 내부 영역입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아래쪽인데 그때 사용자는 자, 이때 거리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전체 관통을 눌러가지고 전체 다 관통하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절단되게끔 작업했고 그런 다음에 부을 연산은 원래 형상 기준으로 잘라내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구멍 형상이 작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만든 원기둥 주변에 다시 목깎이 라운드를 입력하겠습니다. 반지름 값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목깎이 라운드가 들어갈 모서리입니까? 목깎이가 들어갈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라운드까지 적용되었고요.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진 원기둥과 구멍과 목깎이를 반대쪽으로 전체적으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기 위한 기능 중에 하나인 어떤 기능? 직사각형 패턴 기능을 활용을 할 건데 직사각형 패턴 기능을 활용해서 자, 처음에 어떤 피처를 즉 복사시킬 형상을 먼저 선택합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원기둥 그리고 구멍 그리고 목깎이 라운드를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방향 1번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방향 1번 버튼은 우리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가로 방향,
방향 2번은 예를 들어서 세로 방향이라고 일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 방향 모서리를 사용자가 선택합니다. 자, 가로 방향 모서리는 뭐 여기 모서리든 여기 모서리든 여기 모서리든 이렇게 가로 방향에 해당되는 모서리를 하나 땅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고 나니까 화살표가 현재 오른쪽으로 복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향 1번의 반전 버튼 누르면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전환되는 거 볼 수 있고, 전체 몇 개를 복사할 건지 개수 입력하시고 그에 따라서 간격을 입력합니다. 자, 복사되는 간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이만큼 떨어진 부분에 복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방향 2번 버튼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세로 방향 모서리. 자, 세로 방향 모서리는 뭐 이런 모서리든 이런 모서리든 세로 방향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자, 지금은 위쪽으로 복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전 버튼 클릭하면은 아래쪽 복사인지, 다시 반전 버튼 클릭해서 위쪽으로 복사할 건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개수와 그에 따른 간격입니다. 자, 선택한 형상이 얼마만큼 떨어지면서 복사가 될 건지 간격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은 모양의 하나의 형상 작업이 완성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윗부분에 이제 그 원기둥 형상입니까? 윗부분에 원기둥 형상을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케치를 할 건데, 그 스케치를 형상 중간 부분에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형상 중간 부분에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평면, 즉 중간 평면 하나를 만들도록 할 건데, 중간 평면 형상을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앞쪽 면을 클릭하시고 이어서 뒤쪽 면을 선택하시면 선택한 앞면과 뒷면 사이의 중간 부분에 새로운 평면이 만들어지고요.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는 또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 평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업할 스케치는 형상 안쪽에 존재합니다. 형상 안쪽에 존재하니까 어떤 기능? 그렇죠. F7번 그래픽 슬라이스를 실행하신 다음에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다음에는 절단 모서리 투영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바깥쪽에 있는 모서리들이 이렇게 복사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스케치를 기준해서 이제 스케치 평면이죠. 스케치 평면 안에 스케치에서 사용자는 선을 그릴 건데, 자, 스케치 할 건데, 지금 이 스케치는 도면을 보시면은 바깥 형상과 안쪽 형상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이럴 때는 자,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그리면은 형상이 스케치 작업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바깥쪽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안쪽 부분을 따로 그릴 겁니다. 그래서 바깥 형상을 만들기 위한 스케치. 자, 바깥쪽 형상 스케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스케치입니다 라고 대략적인 그림을 먼저 하나 대충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 대충 그려 놓고요.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부터 형상 중간까지 중심 거리를 뭐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이 형상의 지름, 자, 지름이 얼마니까 반지름 치수 입력했습니다. 얘부터 얘까지도 지름이 얼마니까 반지름 치수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얘네들에 대한 가로 길이도 입력할까요? 자, 이놈에 대해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 값이랑 이 형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길이 값입니까? 이렇게 길이 값도 입력했고요. 자, 전체 거리, 이번에는 자, 사용자가 선택하는 자, 이 선과 이 선입니까? 예, 이 두 선에 대한 각도도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각도 치수를 입력해서 예, 경사선을 만들었고, 다음은 전체 치수를 입력해서 전체 크기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완전하게 구속되었다라고 스케치도 끝났고, 그리고 필요한 치수들도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스케치 끝냈고 치수 기입도 끝냈으면은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확인하신 다음 클릭하신 다음에 이 형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출하기 위한 스케치가 아닌 회전하기 위한 스케치였거든요. 그래서
회전 기능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 프로파일은 안쪽 내부 형상입니다. 클릭. 두 번째 축 선택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축은 아래쪽에 있는 선입니다. 그리고 전체 360도 회전각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원기둥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바깥 형상을 지금처럼 작업했다 그러면 이제 안쪽 형상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중간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 안쪽에 그림을 그리겠다 하시면은 F7번 그래픽 슬라이스를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절단 모서리 투영입니까? 절단 모서리 투영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안쪽 부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케치 환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회전을 하기 위한 중심선, 자, 회전을 하기 위한 중심선을 안쪽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그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쪽 부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 이제부터 스케치를 주어진 도면과 같은 스케치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올라가서 꺾였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예, 맞습니까? 자, 대충 이런 모양인가요?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자,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이제부터 치수를 입력하면서 정확한 크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먼저 지름 치수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중심선부터 이 선까지의 전체 지름이 얼마니까 반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부터 이 영상까지도 전체 지름이 얼마니까 우리는 반지름 치수를 입력할 수 있고요. 자,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치수에 대해서 반지름 치수를 입력하고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어진 치수에 대해서 절반 치수인 반지름 치수를 입력을 해 나가시면서 스케치에 대한 부분들을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크기를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서 전반적인 크기를 완성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주어진 가로 크기, 자, 가로 크기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가로 크기를 주어진 도면과 같이 차례대로 이렇게 입력을 쭉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치수도 입력할까요? 자, 다음 치수는 전체 치수네요. 얘부터 얘까지 전체 치수를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치수가 틀어지게 되면은 반대쪽 치수라든지 다른 치수를 또 먼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치수도 입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치수가 틀어지게 되면은 일단 지금 현재 치수가 현재 실행 중이니까 키보드 ESC 버튼 눌러가지고 치수를 종료한 다음에 자, 틀어진 스케치죠. 틀어진 스케치를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를 새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가 되는 이유는 현재 여기는 형상만 그렸고 치수가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경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치수까지 입력을 하면서 스케치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완전하게 구속되었다라고 스케치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주어진 부분들의 라운드라든지 못다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쪽에 라운드까지 주면은 스케치가 더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이 영상을 스케치 마무리해서 다시 회전 기능으로 이 부분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기능 실행합니다. 자, 첫 번째 회전할 프로파일은 안쪽에 그렸던 내부 영역입니다. 클릭. 두 번째 축 선택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축은 아래쪽에 있는 이 선입니다. 그리고 전체 360도 회전하는데 원래 형상 기준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고 잘라내기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주어진 형상이 잘려져 나가면서 작업이 완성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안쪽에 이제 라운드라든지 못다기라든지 그런 기능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안쪽 내부 형상을 우리는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은 뷰. 자, 이제 뷰라는 기능에 들어가서
사용자는 반단면도, 이제 단면도 형상을 볼 수 있거든요. 단면도를 반단면도를 선택하시고 어디를 자를 건지는 중간 평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OK 버튼 누르면 사용자는 중간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단면도 형상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단면도를 이용해서 속 내부에 라운드나 못따기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드 해볼까요? 3D 모형 가서 목깎기 라운드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자, 반지름이 들어갈 모서리, 자, 여기 모서리하고 또 어디입니까? 예, 이 모서리인가요? 여기 모서리하고 또 주어진 모서리를 또 선택합니다. 자, 어느 모서리냐면은 이쪽 모서리네요. 여기 모서리도 선택을 해서 라운드가 들어갈 모서리를 차례대로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앞쪽 부분에 못따기 들어갑니다. 못따기 기능 실행하신 다음에 못따기 값 1을 입력하시고 못따기가 들어갈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선택한 모서리에 못따기도 적용이 됐고요. 자, 다음은 앞쪽 부분입니다. 자, 근데 앞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나중에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스케치를 작업해서 별도로 잘라줘야 될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 안쪽 부분에 라운드 먼저 할까요? 어차피 라운드 들어갈 부분이니까 자, 목깎기 하셔가지고 반지름 값 0.5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안쪽 부분에 라운드까지 적용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뷰에 가서 단면도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쪽 전체 형상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쪽이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에 30도 못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도 못따기 하기 위해서 다시 스케치 할까요? 3D 모형 가서 다시 2D 스케치를 하기 위한 평면을 선택하시고 이 평면을 기준해서 우리는 그래픽 슬라이스 그리고 절단 모서리 투영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죠. 그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사용자는 대략적인 선을 하나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치수 기입할까요? 자, 치수를 입력하는데 자, 먼저 사용자가 그린 선에 대한 각도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선 끝점까지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자, 지금처럼 거리 0.5에 각도 30도가 되는 이 모서리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는 회전할 거니까 자, 회전을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회전에 대한 중심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 중간점을 기준해서 대략적인 수평선 하나를 대충 그리고요. 자, 지금은 선을 대충 그린 이유는 이 선은 어차피 회전축으로 쓸 거기 때문에 선 하나를 대충 그렸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회전 기능 실행합니다. 자, 회전을 할 프로파일은 안쪽에 그렸던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회전하기 위한 축은 앞전에 그렸던 선입니다. 그리고 이놈은 전체 360도로 회전할 건데 잘라내라.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30도 못따기가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30도 못따기가 된 부분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 자 여기에 같은 방법으로 라운드 처리할 건데 라운드 처리도 그냥 0.5 정도에서 이 모서리에 0.5만큼 라운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형상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간 부분을 연결하는 먼저 지지대 형상하고 가이드 형상 같은 그런 부분들을 작업을 할 건데 자 지지대를 만들기 위한 그 평면을 보니까 앞쪽 평면입니까? 이 앞쪽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거리가만큼 떨어진 곳에 평면 작업을 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작업했던 평면에서 이번에는 간격 띄우기 평면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앞면을 선택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거리값 입력합니다. 자, 거리값 입력하시고 자, 근데 지금은 자, 먼저 자, 이 값을 전부 다 입력하면은 자, 전체가 그죠? 마이너스 30.5가 되나요? 자, 마이너스 값 붙인 이유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자,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보니까는
대략적으로 이 위치에 평면이 만들어지네요. 확인 버튼 눌러서 평면 하나를 생성했고, 자, 이제 이 평면에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시작해서 작업을 할 평면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평면도 형상 안쪽에 그려지니까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절단 모서리 투영을 실행을 합니다. 자, 필요한 만큼만 선 그릴까요? 요렇게, 자, 그죠?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인 크기로 선 하나 대충 그리고 또 선 그립니다.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인 크기로 선 하나 대충 그린 다음에 이번에는 이 선과 원들이 서로 접하게 구속을 하기 위해서 접선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선 찍고 원 찍으면은 접선, 선 클릭, 원 클릭 접선되었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도 치수를 입력할까요? 아래쪽 부분은 예, 측면 모서리부터 잘못 찍었네요. 그죠? 치수를 입력하는데 측면 모서리부터 끝점까지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모서리부터 끝점까지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됐다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로 잘라낼 수 있는데, 자, 지금 자르기는 이렇게 윗부분에 삐져나온 부분 두 군데만 이렇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부분에 작업하기 위한 하나의 영역이 설정되었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해서 방금 작업한 이 형상 안쪽에, 자, 돌출 작업 실행합니다. 그래서 돌출하기 위한 프로파일은 내부 영역입니다. 클릭. 그리고 그때는 한쪽 방향 돌출이 아닙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 방향 돌출이 아닌 양방향 돌출인데 전체 두께를 입력하겠습니다. 전체 두께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안쪽 부분을 이렇게, 그죠? 사각형과 원기둥을 서로 간에 지지하는 하나의 지지 형상이 하나 완성되었고, 다음은 앞쪽과 뒤쪽 부분에 마찬가지 보광대 형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광대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스케치를 하기 위한 중간 평면 선택하시고요. 자, 지금도 형상을 중간에 만들기 때문에, 형상 안쪽에 만들기 때문에 그래픽 슬레이스 그리고 절단 모서리 투영을 실행합니다. 자, 동일하게 한번 선 그려 볼까요? 자, 지금 그리는 이 선은 대략적으로 여기쯤부터 아래쪽으로 선을 길게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구속 조건 접선 기능을 활용해서, 그죠? 선 클릭, 원 클릭해서 이렇게 접선되게끔 붙였습니다. 자, 치수를 입력하면서 위치 잡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 끝점부터 여기 끝점까지 거리 값을 입력하고요.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 지금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들은 자르기로 잘라내겠습니다. 자, 작업이 다 됐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스케치를 기준해서 지금은 여기서는 돌출 기능을 써도 되는데, 자, 잠깐 돌출 기능 잠깐 볼까요?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내부 영역입니다. 그리고 양쪽 대칭되게 작업하는데 그때 두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두께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작업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부분 쭉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지금 여기 보이나요? 네, 실제로 쭉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자, 그죠? 이 측면 부분이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 바깥 형상은 원으로 작업되어 있는데 돌출은 직선 작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돌출 작업을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뒤로 돌릴게요. 언두 눌러가지고 뒤로 돌린 다음에, 자, 그러면 돌출 기능 말고 어떤 기능 써야 되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리브라는 기능을 써야 됩니다. 보광대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리브, 보광대를 실행하시면 두 번째 기능입니다. 스케치 평면에 평행하다라는 두 번째 버튼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에 프로파일은 방금 작업했던 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죠. 방향 1번, 방향 2번을 한 번씩 누르시면서 만들어지는 리브의 방향성을 확인하신 다음에 전체 두께 값을 입력합니다. 자, 전체 두께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윗부분과 아래쪽 부분을 서로 간에 지지하는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아까와 같은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은 리브는 연장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부분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브 형상까지 한번 작업을 했고요.